사실 지금 그 소위 말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정체거나 좀 떨어지거나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김건희 여사 아까 명품 파우치라 그랬죠. 네. 파우치라고 해야 돼요. 기사상으로 명품 백이라고 나오고만 하지만 그럼 혼나. 파우치.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느냐, 뭐 설명을 하느냐, 뭐 아니면 수사를 받느냐, 뭐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아이템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아시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고 이게 어떤 부분이 문제고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필요하고 네. 요거를 정확하게 나누려면 요걸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위 말하는 함정 몰카 명품 파우치라고 하겠습니다. 파우치 수수 요 부분에 관련해서 A부터 Z까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을 들여다보려면 제일 중요한 거 누가 어떻게 줬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하죠. 그렇죠.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자, 저걸 또 제목을 저렇게 잡았네요. 디올백 목사 파우치라고 안 하고 네. 저 반미 시설 소개 도중 미군을 나치에 비유했다. 뭐 지금 기사 제목인데 이건 나중에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형,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 목사 맞아요? 정식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거나 그런 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뭐 엄혹한 시절이 있었죠. 뭐 70년대 이민이 많았어요. 네, 유신 그렇죠. 때였죠. 유신 때. 그땐 진짜 뭐가 안 통하던 때니까 자유를 찾아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미국으로 가서 간 분들이 있고 또 이제 그때는 반체제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 반체제. 지하 활동 뭐 이런 거. 미국 가서 이제 북한과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또 미국에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도 비슷해요. 96년인가 미국을 가서 뭐 교회를 세우고 자칭 목사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시민권자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되니까 북한을 외국인으로서 방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북한에 못 가니까 미국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도 하거니와 미국인이지만 그리고 누가 봐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치, 까만 머리 미국인. 선전선동에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으니까 북한에서 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기사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런 데를 막 가서 막. 저 신천박물관이 황해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신천박물관 그러면 여기 또 보시는 분들이 잠실이야? 어디 신천이야? 근데 저 신천은 황해도 신천입니다. 저희가 뭐냐면 북한에 이제 그 반미 사상 교육하는 장소예요. 이제 미군이 저곳에 와서 막 굉장히 잔인하게 뭐 북한 주민들을 막 살해하고 막 그랬다. 그러니까 6.25 때 그 신천이라는 데를 50일 동안 미군이 점령한 적이 있었는데 50년 그렇지. 10월쯤에 우리가 막 올라갈 때 그 50일 동안에 뭐 북한 주민들을 뭐 거의 홀로코스트라는 단어를 맞아요. 거기 써요. 그 투코리아 쓴 그 브루스 커밍스 그 사람 그런 말도 써요. 홀로코스트를 했대.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저게 확인이 된 거는 미군이 한 게 아니고 인민군들의 만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북한의 반미사상 교육 장소인데 저기에 가서 미국을 나치에 비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치처럼 그렇게 했다. 네, 나치처럼 그렇게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프레스 아리랑이라는 그 무슨 미국 매체 같은 데서 코너명이 북녘 소식이에요. 아 그거 보면요 완전히 북녘 소식. 그냥 노동 신문이에요. 노동 신문이죠 말 그대로. 보니까 그 계속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여기서부터 얘기하냐 이게 저희가 그 사람은 뭐 반미 뭐 친북 사람이니까 이래도 돼 이게 아니고 이런 사람이 준 거예요 일단 시작이. 그렇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벌써 쎄하잖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종북 인사고 이 사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북녘 소식에는 윤통 탄핵, 이제 막 그런 거 올리지. 친북 반미 활동, 친미주의자들 막 이름 뭐 한다고 이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김건희 여사에게 저걸 전해준 사람입니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고, 자 일단 이게 언제 공개됐느냐? 작년 11월 27일 날 공개됐어요. 서울의 소리. 서울의 소리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기억나죠? 그 녹취록. 아 대선 때 이거 난리였잖아. 기자 이름도 나오죠. 남자 기자. 그렇지. 이명수. 명수예요 명수. 네. 아 그때 사실 이거를
사실 사실상 MBC가 공개한 거잖아. MBC가 한 거죠. 네, 사실상 MBC가 공개를 했는데 제가 그걸 보고 그때 굉장히 심하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얼어죽을 MBC 스트레이트에서 1부, 2부 나눴는데 2부를 방송을 못 하죠. 그렇지. 반응이 너무 정반대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서울의 소리에서 지금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소위 말하는 디올 뭐 파우치를 이 준 과정에 대해서 방송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작년 11월 27일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가 아니죠. 이게 제보일까요? 제보란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획을 한 거잖아요. 이 최재형이란 분이 네. 이 300만 원짜리 파우치를 살 돈이 없고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어서 그렇죠. 이명수와 이 서울의 소리를 하는 분 이 두 분이 돈을 주고 사와요. 그 사는 그렇지. 과정도 다 기록을 해놨잖아. 이게 그렇죠. 300만 원짜리 그리고 이 사람한테 줘요. 그렇지. 최재형이라는 사람한테 준단 그렇지. 말이에요. 시계도 여기 몰카 있는 시계도 이렇게 주고. 하고 해서 이 사람은 연기를 한 거예요. 들어가서. 그 맞아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과정을 정확히 알고 제가 설명을 다 하나하나 해드릴게요. 법적으로는. 근데 이게 작년 11월 27일 날 공개가 되니까 최근 일인 줄 알더라고. 아니죠. 이게 최근 일이 아니에요. 재작년 9월입니다. 2022년 9월 22일 날 촬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 그 관저에 들어가기 전. 네. 관저 들어가기 전.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계실 때. 그때 지하에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거기에 간 건데 여기서 일단은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와서 손목에 몰카를 차고 김건희 여사랑 대화를 나눴던 내용도 그 몰카 안에 그 방송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한국에 생각보다 오래 계시네요라고 김건희 여사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미국에 왔다 갔다 하는 목사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통일 뭐 무슨 통일 얘기하죠. 통일 활동을 한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리고 나니까 뭐 이제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취임 선물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이제 보니까 디올 그 저게 파우치가 이렇게 딱 책상에 있거든. 그러니까 아니 왜 자꾸 사오세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최목사가 아니 그냥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못해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비싼 거 절대 사오지 마세요. 그럼. 그랬더니 저쪽에서 알았습니다. 그래도 성이니까. 그러니까 또 김건희 여사가 정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받았다는 것을 왜 받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만 보태면 이거를 받아서 쓰기 위해서 받았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에 탐이 나서 이게 300만 원짜리 명품 파우치니까 여기 혹해서 내가 이걸 나중에 써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주니까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일단은 최소한 첫 번째 이게 하나하나 제가 이 법적인 것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요구한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그냥 들고 왔어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 다음에 이게 뭔가 뭐 자꾸 민주당에서 요즘 뇌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뇌물이라면 뭔가 대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없지. 선물이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선 축하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당선 축하 선물이라고 해요. 당선 축하 선물이면 뇌물 아니죠? 절대 아니죠. 뇌물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받은 것 자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놓고 갔건 어쨌건 바로 돌려주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받은 게 문제라고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받은 거 사실만 가지고 공격하시기보다 과정을 보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꾸 딱 하나만 보고서는 그 티를 자꾸 크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자, 피곤하게. 그러면 이제 또 많은 분이 김건희 여사가 그러면 최재형이라는 사람 보니까 아까 종북 인사고 뭐 친북 반대 활동하는 사람 왜 만났나? 몰랐지. 이게 최재형이라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 선친과의 관계를 가지고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복잡한데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의 너 양평 사람이고. 그렇죠. 김건희 여사도 양평이 이제 아버지 고향이고 한데 그렇죠. 김건희 여사 아버지가 양평 군청에서 근무를 했고 이 최재형이라는 사람의 큰형도 같이 근무를 했대요 거기서. 그렇죠. 뭐 거기서 이런 인연을 막 얘기하면서 접근을 한 거야. 그러면서 부친이랑 우리 친형이랑 알고 이러면서 내가 통일운동 한다 하면서 접근을 해서 그리고 그 몰카 내용을 보면 그 전에도 한두 차례 만났던 것 같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난 과정부터 어떻게 접촉했는지까지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참 여기서 이제 자꾸 이제 뭐 일단은 첫 번째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뇌물 받았으니까 처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이게 특검에서 왜 빠졌을까요? 이거는 특검 안에 있어 근데 내용이. 그걸 맨 처음에 얘기할 때는 없었어요. 그거는 처벌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처벌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게 뇌물이 아니라는 건 알아. 정말? 몰랐을 것 같은데? 아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고 알고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적절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적절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의 부인이 선물을 받으면 100만 원 이상 되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근데 거기에 단서가 있어요. 직무 관련성이 그렇죠. 있어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은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 법을 잘못 만든 거지 일단은. 네, 그러니까 법의 흠결이죠. 법의 흠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청탁금지법 위반도 아니야. 그래서 민주당이 특검에 처음에 못 넣었다가 결국 특검 이슈를 불붙일 때 이걸 활용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패널이 똑같아요. 얘기하는 게. 민주당 패널도 되게 신기해요. 누구를 만나도 이 논리 흐름이 똑같아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있더라고요. 그렇지. 이거 특검법 얘기하면 꼭 끝에 가서 이 얘기를 해요. 그렇지. 그 꾸벅꾸벅 하시는 분 포함해서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한 짓이냐. 물은 것만 얘기하세요. 왜 이거 특검법 쌍특검 얘기하는데 여기로 가서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MBC 가서도 그랬고 뭐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를 특검에서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러면서 쓱 넘어와요. 원내대표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과정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에서 그러니까 함정 몰카라는 표현 써요. 근데 저쪽에서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게 몰래카메라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밝히냐? 몰카가 아니에요. 달라. 몰카하고 그렇지. 이건 함정하고 달라요. 함정 몰카와 그냥 CCTV 몰카하고는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한테 제가 몰래 막 뇌물이나 뭐 선물을 드리는 거를 이제 제3자가 이걸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세상에 공표해야 되나 이거 잘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몰래 들어와서 이 둘의 관계를 취재했다. 그렇지. 몰래 이거는 공익성 인정되죠. 그게 최순실 의상실 네. 화면이 그거예요. 그거는 허용되는 취재, 허용되는 몰카입니다. 의상실 장면을 기획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떻게 요청한 것도 없고 뭔가 할 게 없는데 그냥 들이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경규 몰래 카메라를 만든 거라니까. 여기다가 이거 갖다 놓고 나가서 형 이거 마시나 안 마시나 확인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런 거야 이거. 막 나오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된다는 쪽이었으니까. 그렇지. 김건희 여사가 어쨌건 받았기 때문에 국민들 보기에는 그 영상 자체가 있으니 부적절하다면 사과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지만 법적인 문제나 이 취재 과정이나 그다음에 준 사람의 행동이나 이 여러 가지 과정을 조합해 본다면 이거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하는 정도로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치졸하고 치사하고 비겁한 방법을 통해서 딱 애매한 부분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저희가 쭉 길게 얘기한 것도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긴 설명을 드린 결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게 저희가 무슨 쉴드 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드리고 쉴드가 아니에요. 쉴드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거를 어떻게 거지. 하는 게 좋을까 이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쨌건 아무리 함정에 빠졌어도 안 받으시는 게 맞았던 것 같고 그리고 받았다면 빨리빨리 돌려줬으면 맞았는데 이게 정리가 좀 안 됐죠.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그거를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무조건 쉴드 치니까 뭐 집어쳐라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해도의 문제예요. 이해도의 문제.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함정 몰카라는 표현을 썼고 시작할 때 함정 몰카라고 그랬죠. 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진짜 함정이 뭔지 아세요? 여기서 처벌은 최 목사가 받는 목사라고 표현하면 안 됐구나. 최재형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명수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범일 수 있으니까. 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검찰 수사를 해서 법적으로 김 여사는 처벌이 안 돼. 근데 이걸 또 설명해야 되잖아. 이 둘이 처벌이 되면 역시 또 검찰 권력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뭐 이러니까. 그럼 이 감옥에 계신 송트남 당이 이제 커지는 거지. 그렇지. 정치 검찰 해체당. 정치 검찰 해체당. 와, 이름도 어려워. 그러니까 나도 하나 만들려고 다 하네. 무식 운동권 해체당. 무운 해체당, 무운해당. 그거 뭐 좀 되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만약에 뭔가 수사 결과 나와서 여기만 받으면 또 전총 난리 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죄, 유권 무죄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언제적 얘기야. 이거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사과보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이해를 시키고 유감 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우치가 어디 보관돼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관됐는지 그런 과정, 설명,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게 돼야 이런 게 이제 국민들한테 정확히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그때 그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도 국민들이 몰라서 그런다. 이걸 알려줘야지. 얘가 부적절했어요. 네. 그다음에 교통사고 왜 얘기하고. 교통사고 나는데 왜 집에 있지 나와서 교통사고냐 그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 어떤 차원의 얘기인지.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찾아왔던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럼 국민께서 이해하시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요. 하여튼 이런 과정을 좀 거쳐서 그러니까 뭐 저기 또 이 과정에서 그 전에도 선물 받은 거 있지 않냐. 그거 선물하는 게 요거를 위한 뭐 향수 뭐 이런 거 낫기지 낫기. 그렇지. 그렇게 낫기. 근데 사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정도 수준의 선물은 사실 뭐 부친 뭐 하고 이렇게 친분 있고 해서 선물하면 그 정도는 보통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 내긴 하니까. 도대체 이런 기획을 할 그 서울의 소리는 그때 녹취록 공개해서 뭐 대단한 게 터져서 대선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 역풍이 불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때 그 녹취만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호탕하고 뭔가 시원하고 뭐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되게 웃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기획이 이제 이 몰카 공작을 한 건데 정치라는 게 물론 상대방이 잘못돼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게 맞죠. 네,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그래도 정치의 본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는 갈등을 없애고 그렇죠. 다른 생각들을 합칠 수 있는 과정의 연속이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을 저는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때 민주당이 이게 초반에 이걸 안 받았어요. 그렇지. 이거 딱 말 안 보게 했지. 됐을 때 이거 좀 시계를 돌이켜 보면 민주당도 사실 좀 이게 좀 그렇거든. 이거 완전히 함정 몰카라는 거는 맞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안 하다가 요 타이밍이 특검하고 얘기가 막 같이 나올 때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그 타이밍도 이거 터트린 것도 11월 터트린 것도 민주당은 의석수가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서 생겨난 그 불일치가 불행하게 만드는 원초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죠. 의석수는 많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 기획력이 떨어져요. 맨날 투쟁만 하다가 갑자기 뭐 정권도 잡았지. 그렇지. 180석이 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흘러오고 그 버릇 그대로 대선 때 뭐가 있었냐. 아는데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흠결이 많은데 그냥 그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뭘 하면서도 자꾸 찜찜해. 이게 계속 남은 거예요. 계속 남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지. 처음에 공격하기에는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갖다 쓰긴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뒷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리고 저는 진짜 그때 너무 기억나는 게 민주당이 초반에 한 며칠 동안 이걸 안 받았어요. 아예 이슈를. 계속 안 받았어야지. 안 받은 이유가 이게 분명히 과정에 문제가 있기 문제가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독수 독과 아니야. 독수 독과. 우리가 받는 순간 우리도 이상한 놈이 되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스물스물 사람들이 좀 잊어먹었거든. 잊어버렸지. 잊어먹었거든. 그러니까 명품백 받았어. 뇌물. 왜 얘기 안 해? 그거를 당대표라는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 그렇죠. 그걸 당대표라는 사람이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 당대표가 누군지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죠. 성남사또.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이게 파괴력이 있으려면 말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안 먹히죠. 민주당 쪽에서도 이게 몰카라는 함정 몰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정을 잘 안 하려고 자꾸 이제는 또 이제 저기 정신 승리해야 되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해서 잘 간 걸로 해야 되거든. 민주당 진짜 웃긴 얘기가요. 병리평 비례제 무슨 준영동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갈짓자 행보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쌍특검법 재의결하자고 난리를 치고 있다가 갑자기 총선 이후에 하자는 거예요. 또 바뀌었어. 맞아요. 맨날 바뀌어요. 맞아요. 맨날 뒤집어. 이런 육즙이 다 빠져. 그러면 안 돼요. 맛이 지금 너무 말라서 없어도. 못 먹어요 지금. 버려야지.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일단은 설 전에는 대통령이 설명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지켜보자고요.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아무리 뭐 저쪽이 함정 몰카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제2부속실 설치나 뭐 특별감찰관 이런 얘기까지 같이 논의가 돼서 좀 이제 저쪽에 이걸 가지고 더 공격하기 좀 어려운 모드로 좀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길지만 설명을 드렸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일부러 이걸 한번 하자 그랬어요. 이거는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자 우리 댓글 좀 봅시다. 어디서 거기서부터 하면 되나요? 네네. 우리 또 일어서시는 분 한참 안 들어오시다 요즘은 다시 들어오셔요. 임종석 씨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놀랍더라고요. 정치 기사로 볼 때는 막말에 화염병 들 것 같은데 생각보다 스윗하게 윤희숙님 감싸는 거 보고요. 운동권이라고 다 정청래가 아닌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그때. 저 대학교 1학년 때 임종석 잡혔을 때. 그 제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맞아. 이름이 전대협인 줄 알았다니까 사람들이. 잡히고 전대협이 잡혔다니까 이름이 대협인 거야. 빡세다 진짜. 우리 백상준님 그런 시절이 있었어. 오늘도 돌직구 토크에서 아까 형님하고 윤희숙 하고 이름 그럼 제가 중성동 감 나온 줄 아셨다는 거야? 자꾸 윤희석 이름이 어떤 팬을 윤희숙님 대신 언급해서 MC가 의도적으로 저는 강경갑이에요. 누가 그랬어 저거? 그리고 감사하지. 그러니까요. 누가 또 헷갈려가지고. 네, 우리 또 저기 디오님 아니에요. 우리 어디까지 돌멩이님. 이낙연 원칙과 상식 합당했고 이준석 양양자 금태섭 합치나 보네 중텐트 2개. 중텐트란 말이 생겼어요. 네, 중텐트 현재까지는. 네, 혜진님 안녕하세요. 윤희석님 배 변호사 알아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네. 배 변호사 오 변호사 배 변호사 했었다 옛날에. 네, 서채영님 사저에는 경호팀이 없었나요? 몰카가 아니고 위험물이었으면 대통령 집에 들락거리는 몰카범 후덜덜. 사실 저게 좀 있었지. 네, 그냥 지인 아는 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게 아쉬워. 네, KY팡님 미국에 자기 손으로 자기 머리 얹고 목사하셔도 자칭 목사들 그래요? 자기 손으로 이렇게 미국 통일단체들 중에 종북이 정말 많습니다. 커밍스의 수정주의 주장자들은 온건파일 정도예요. 맞아요. 미국 종북들이 평통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친북 종북 인사들도 많고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하고 심지어 이거는 뭐 제 이름은 안 읽겠습니다. 네, 저분. 네. 디오님 팩트는 뇌물을 받은 사람인가 이게 왜 알 권리인가요? 무슨 말이죠? 뇌물을 받는 사람인가? 아닌데요. 그 팩트 모르겠어요. 이거 저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좀만 길게 해주세요. 네, 스틸마스터님 어쨌든 저런 간첩 같은 자가 영부인을 하면 사정검증 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특기가 공작인 저들인데 앞으로도 이런 일 반복되지 말라는 법도 없거니와 아무리 함정이라도 지금 국민들 머릿속엔 명품백밖에 안 남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 오징어 페퍼민트님 아까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신설 시급합니다 하셨고요. 오징어 페퍼민트님 입법 미비가 아니라 사실상 공직자 본인이 받아놓고 내가 아니라 아내가 받았다고 하는 공직자를 처벌하려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입법 취지와 규율 대상이 공직자 본인이지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가 실제로 아무 관계없이 비싼 선물 받을 걸 다 처벌한다면 공직자랑 결혼한 사람은 비싼 선물도 주고받지 못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그래서 소위 김영란법이 지금 사실상 사문화된 거고요. 실제로 이 법으로 지금 처벌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포엑스 동료 시민님 민주당은 이런 거짓 사기 몰카 공작질에 올라타는 수준인데 이런 상대를 못 이기면 안 되지요. 또 했네요. 강동갑 유지석, 광진갑 김병민 화이팅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김찰리님 함정 몰카를 기획하는 발상도 비열한데 그걸 믿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고상한 대처도 좋지만 우리도 싸울 땐 전투력 있게 싸우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하셨습니다. 신정혜님 우리 신정혜님은 저 또 오늘도 또 고맙습니다. 늦었습니다. 10만 달성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전투력 나올 시간 왔어요. 이제. 네.
행운이 함께 하실 겁니다. 차기 총선 반드시 당선되실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